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사회 내용을 만화를 그리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 학습터 보조 자료에 올려준 학습지를 프린트해서 사용해도 좋고요. 여러분 배움 노트에 직접 그려보아도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로서 현재의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많은 희생과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여러 사건 중에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사건, 4.19 혁명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우리나라는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죠. 그래서 1948년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열렸는데요. 198명의 일대 국회의원이 50 총선거에서 뽑혔어요. 이들이 참여한 국회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뿌리가 되는 헌법을 만들었고, 이 일대 국회를 우리는 제헌국회라고 합니다. 7월 17일 제헌절인 거 아시죠? 이 국회에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네, 바로 1948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되었습니다. 1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 그 당시 국회의원 중에는 이승만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헌법을 고치고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2대 대통령으로 1952년 이승만이 다시 당선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네, 대통령, 그렇죠. 직선제로 선출이 됩니다. 3대 대통령 선거를 2년 앞두고 있었던 1954년, 이승만은 또 대통령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시에 대통령은 2번까지만 할 수 있다고 헌법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또다시 헌법을 고쳐버리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몇 번이든 계속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우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은 1956년에 대한민국 3대 대통령으로 또 뽑히게 되었죠. 3번이나 대통령을 한 거예요. 3대까지 법을 바꾸어가며 대통령을 했던 이승만은 4대에도 과연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1960년 3월 15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이 당시 이승만은 자유당의 대표였고요. 이때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함께 뽑았어요. 그래서 자유당 대표였던 이승만과 부통령 후보로 나왔던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함께 출마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상대 당으로는 통일당 대표였던 조병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신병 치료차 미국에 갔다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상대 후보가 갑자기 사망을 하면서 이승만은 단일 후보로 당선이 확실해졌고, 부통령의 이기봉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 계획이 진행된 거죠. 유권자들에게 돈이나 막걸리를 준다거나 투표함을 미리 조작된 투표함과 통째로 바꿔치기를 한다거나 또 기표소에 들어가서 자유당을 찍었나 안 찍었나 확인을 한다거나,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1년의 시간 동안 치밀하게 부정선거가 준비되었었어요. 그래서 3월 15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3.15 부정선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리 준비된 부정선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 경찰의 주요 간부가 정부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인물들로 다 교체되었고, 또 일반 공무원이나 선생님 같은 교육 공무원들에게도 부정선거가 강요되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집에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자유당을 찍도록 설득하고 권유할 것을 지시받기도 했어요.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이긴 이승만 정부를 국민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3.15 부정선거를 앞두고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항해서 대구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3.15 부정선거 이후에 마산에서도 시민들의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시민들은 부정선거는 무효이다, 이승만 정권은 물러나라 하고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들이 무력으로 시민들을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특히 시위에 참가했다가 고등학생 한 명이 실종이 되었는데요.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네. 4월 11일 그 학생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었어요. 죽은 채로 떠오른 김주열 학생의 눈에는 최루탄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었어요. 결국 4월 19일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었고 이를 우리는 4.19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위에는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그리고 학생들을 지지하는 교수들까지 교수단 시위를 벌였어요. 이승만 정권의 퇴진과 독재 정권 타도를 외치며 4.19 혁명은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시위가 너무 심해지자 이승만은 국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고 결국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3.15 부정선거는 이렇게 무효로 끝이 났고 자유당 정권은 무너지게 됩니다.